폴란드 승무원이 한국 공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럽 전체가 이 한 장의 보고서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폴란드 항공사 본부에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죠. 9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 안나 코발스카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간부들은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일 리 없다. 분명 과장된 보고서일 것이다. 하지만 안나의 증언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심지어 받은 선물들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유럽의 다른 항공사들도 똑같은 현상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승무원들이 모두 달라져서 돌아온다는 것이었죠. 냉정하고 차가웠던 직원들이 갑자기 따뜻하고 친절해진 겁니다. 마치 한국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말이에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유럽 항공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경유지였던 한국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안나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나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항공사에서 9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들을 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디든 비슷비슷했습니다. 공항은 공항이고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일 뿐이었죠. 런던이든 파리든 뉴욕이든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승무원 생활 9년 동안 저는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건 진작에 사라졌죠. 한국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또 하나의 경유지, 몇 시간 머물다 떠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도시일 뿐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9년 동안 쌓인 직업적 냉정함이 저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자동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럽의 공항들에서 자주 보던 지연이나 고장 같은 건 전혀 없었죠. 로봇 안내원이 여러 언어로 길을 안내하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와, 정말 첨단이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바르샤바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보더니 갑자기 폴란드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공항 직원이 폴란드어를 할 줄 안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자 심사관이 웃으며 설명해줬습니다. 저희는 각국 승객들을 위해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우고 있어요. 폴란드 분들도 자주 오시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움직였어요. 9년 동안 쌓인 차가운 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환대였거든요. 심사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마치 정말로 저를 환영하고 있다는 느낌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폴란드어로 대답했어요. 그러자 심사관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했어요. 수많은 공항을 거쳐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를 걸어가면서 계속 둘러봤어요. 화장실은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들은 명확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들의 친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억지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 같은 거였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나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전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저 공항이 특별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 말이에요. 공항에서 나와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십 명의 승객들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대도시 맞나?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바르샤바를 비롯해 유럽의 여러 대도시들을 봤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며 앞서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달랐습니다. 심지어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질서를 유지했어요. 우산을 가진 사람이 옆 사람을 배려해 자리를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도 봤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런 광경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기사님이 직접 내려서 승객들의 짐을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또 폴란드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또다시 폴란드어였어요. 하루에 2번이나 제 모국어로 환영받는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외국에서 자국어를 들으면 이렇게 감동스러운 거였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답하자 기사님이 활짝 웃으며 제 무거운 가방을 버스에 실어줬어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마음이 포근해졌어요. 단순히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거리는 정말 깨끗했어요. 휴지 하나 떨어진 걸 찾기 어려울 정도였죠. 신호등 앞에서는 모든 차들이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경적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르샤바의 시끄러운 교통 상황과는 너무 달랐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건드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먼저 보내주고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먼저 보내드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바쁜 대도시 한복판인데도 사람들이 여유롭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저는 중얼거렸어요. 유럽의 대도시들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무표정하거나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다니거든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오히려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는 정반대였어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든 분이 타시자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임산부가 타시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드리려고 했죠. 서로 먼저 양보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배려 깊은 사회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세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명동 거리를 걸어가는데 첫 번째 상점에서 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저를 보더니 폴란드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번에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나 호텔이 아닌 일반 상점에서도 이런 배려를 한다니. 하루에 3번째 폴란드어 인사였거든요. 직원 김수진 씨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제 피부 톤을 보고 어울릴 만한 제품들을 추천해줬어요. 폴란드 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접 손등에 발라보며 설명해줬죠. 단순히 비싼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어울리는 걸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김수진 씨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근처 맛집과 볼거리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종이에 한글과 영어로 써주면서 이걸 보여주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라고 했죠.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상점을 나와 길을 걷다가 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 청소부 아저씨가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모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청소부 아저씨도 밝은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답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청소부나 환경미화원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종종 무시당하거든요. 사람들이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어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거라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직원 박영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외국분들이 드시기 좋은 메뉴 추천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불고기와 비빔밥을 추천해줬어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아니면 안 매운 걸로 해드릴까요? 음식이 나오자 박영호 씨가 직접 와서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젓가락 사용법부터 반찬 먹는 순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심지어 고기까지 직접 구워줬어요. 이 정도로 익으면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고기를 한 입 먹는 순간 정말 맛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박영호 씨가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뿌듯해하는 모습이었죠. 한국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입에 맞아서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영호 씨가 한국 전통차 한 잔을 서비스로 내어줬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소화에도 좋고 한국의 맛이에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단순히 외국인 손님이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식당에서 나와 길을 걷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데 방금 전 화장품을 산 그 가게 직원 김수진 씨가 뛰어나왔어요. 우산 가져가세요. 하면서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사양하자 김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그냥 가져가세요. 나중에 한국 다시 오시면 그때 돌려주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다니. 김수진 씨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요라고 하면서 다시 가게로 들어갔어요.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런 순수한 친절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지하철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젊은 남자분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짐을 들어줬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라고 답하더군요. 지하철 안에서도 비슷한 광경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임산부가 타자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죠. 서로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요 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결국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계시던 분이 자리를 드렸는데 일어나면서 조심하세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라고 말씀드리더군요.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걷는데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리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자 근처 편의점 사장님이 나와서 울지 마. 아저씨가 새 걸로 사줄게라고 하면서 새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아이 엄마가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라고 했죠. 이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목격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9년간의 승무원 생활로 굳어져 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일어난 일이 또 감동적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예요. 충전기를 깜빡했나 봐요. 그러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직장인 분이 제 충전기 쓰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충전기를 빌려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이 고마워하자 아닙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라고 답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 본 모든 친절들이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자연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거든요. 누군가 보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경험한 일들을 되새겨봤어요.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따뜻한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인해 6시간 지연된다는 거였죠. 보통이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반가웠거든요. 공항 직원이 전화로 죄송합니다만 대신 서울 시내 무료 투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했어요. 무료 투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항공사에서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신기했죠. 정말 무료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네, 완전 무료입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답했어요. 투어 가이드로 온 이민수 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유창한 폴란드어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나 씨. 오늘 서울을 안내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제가 놀라자 이민수 씨가 설명해줬죠. 저는 폴란드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폴란드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민수 씨가 한국과 폴란드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두 나라 모두 어려운 역사를 겪었죠. 전쟁과 가난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민수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됐어요. 폴란드도 2차 대전과 공산주의 시절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당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폴란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역사적 공감대 때문이에요. 서로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민족이잖아요. 이민수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관광 안내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공감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궁궐을 걸어가면서 이민수 씨가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중간중간 폴란드의 역사와 비교해서 말해줬어요. 크라쿠프의 바벨 성처럼 한국의 궁궐도 나라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에요. 어려운 시절에도 이런 문화유산을 지켜낸 거죠. 점심시간에는 전통 음식점에 데려가줬어요. 메뉴를 보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민수 씨가 떡볶이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첫 입을 먹자마자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맵다.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 식당 사장님이 즉시 달려왔어요. 죄송해요. 외국분한테는 너무 매웠나 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덜 매운 떡볶이를 새로 만들어 왔어요. 이건 안 매워요. 외국분들용으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우유까지 가져다 줬죠. 입안이 얼얼하죠? 이거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손님 하나를 위해 음식을 새로 만들어주다니. 사장님은 맛있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했어요. 새로 만든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죠. 어떠세요? 이번엔 괜찮죠?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사장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사장님이 한국 전통 과자를 포장해서 줬어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한국의 맛을 기억해주세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돈을 받지도 않고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였거든요. 오후에는 명동과 동대문 시장을 구경했어요. 이민수 씨가 한국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시장에 가야 해요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정말 친절했거든요. 한 옷가게에서 스카프를 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예쁘죠? 한번 둘러보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폴란드에서 왔다고 하니까 오, 폴란드.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바르샤바 구경 가보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스카프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줬죠. 투어가 끝날 무렵 이민수 씨가 한국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러자 이민수 씨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겉으로는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속마음은 정말 따뜻해요라고 했어요. 이민수 씨의 추천으로 혼자서 광장시장을 한 번 더 가보기로 했어요. 시장에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꼭 한 번 더 가보세요라고 했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상인들의 구수한 목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죠.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한복가게였어요. 사장님 박순자 씨가 저를 보더니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폴란드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이고,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우리 한복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서 정말 예쁜 한복들을 보여줬어요.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박순자 씨가 직접 고르고 입혀줬어요. 이 색깔이 정말 잘 어울려요. 피부가 하얗고 예쁘시네요. 거울을 보니 정말 멋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더니 박순자 씨가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쪽으로 서보세요라고 하면서 여러 장 찍어줬어요. 한복이 정말 예쁘죠?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에요. 폴란드에도 전통 의상이 있죠? 박순자 씨가 물어봤어요. 폴란드 전통 의상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정말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한복을 벗고 나니 박순자 씨가 이거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서 한복 장신구를 하나 건네줬어요. 기념품이에요. 한국 생각날 때마다 보세요. 정말 예쁜 놀이개였어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멀리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전통 음식점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손님이 많아서 정말 바빠 보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한 아저씨가 할머니, 제가 그릇 나르는 거 도와드릴게요라고 했고 젊은 여성분이 할머니, 저기 테이블 치워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이고 고마워요. 바쁜데 미안해요라고 하셨는데 도와주는 분들은 뭐료, 당연한 거죠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라고 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제가 주문한 비빔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외국분이시네요.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제대로 비벼드려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직접 비벼주셨어요. 이렇게 비벼야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비빔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각종 나물들의 조화가 환상적이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감탄하자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입에 맞아서 좋아요. 그리고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면서 이것도 드셔보세요.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데 할머니가 잠깐만요라고 하시더니 김치를 포장해서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비행기에서 드시면 한국 생각날 거예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라고 했더니 뭐려 멀리서 왔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면 안 되죠라고 하셨어요. 오후에는 한 노점에서 일어난 일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과일을 팔고 계셨는데 무거운 상자를 옮기기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옮겨드릴게요. 할머니, 이거 무겁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니까 뭐려, 당연한 거죠라고 답하면서 상자들을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파시는 과일을 사면서 할머니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걸 말이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회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어제 갔던 광장시장에 들러서 박순자 씨께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한복가게에 도착하니 박순자 씨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머, 또 오셨네요. 오늘 떠나시는 거예요? 박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공항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이고 벌써 가시는구나. 시간이 너무 빨라요라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잠깐만요라고 하시더니 뭔가를 싸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한국 생각날 때마다 보세요. 예쁜 보자기에 쌓인 선물이었어요. 열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한국 전통 책갈피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죠. 박순자 씨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박순자 씨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제가 말하니까 박순자 씨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멀리서 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우리 정서거든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을게요라고 하시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보니 지난 이틀간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만났던 청소부 아저씨가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그분이시네요. 오늘 떠나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항에서 저를 기억해 주신다니. 네, 폴란드로 돌아가요. 어제 인사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아저씨가 웃으며 물론이죠. 정말 예의 바른 분이셨어요라고 하셨어요. 한국 어떠셨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죠?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감동받았어요라고 답했더니 아저씨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마음은 따뜻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이거 가져가세요라고 하시면서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예쁜 열쇠고리였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취미로 하는 건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정말 놀라웠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직접 만든 선물이라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간직할게요. 제가 말하니까 아저씨가 한국 생각날 때마다 보세요.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을게요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 공항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좋은 여행 되셨나요?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거든요. 비행기에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오고 싶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이 따뜻함을 폴란드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거야. 그렇게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한 여행이 끝났어요.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박순자 씨가 주신 전통 책갈피, 청소부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열쇠고리, 식당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
그리고 처음 만난 김수진 씨가 빌려준 우산까지. 작은 선물들이었지만 각각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청소부 아저씨가 만들어주신 열쇠고리를 보니 정말 정교했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세밀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런 솜씨를 가진 분이 청소부 일을 하고 계시다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한다는 걸 말이에요.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 다들 믿기 어려워했어요.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안나, 너 한국에 빠진 거 아니야? 동료 마르타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물건들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각각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는 소중한 증표였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승무원 일을 할 때도 달라졌어요. 승객들을 대할 때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전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여행 되세요. 인사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했죠. 힘들어하는 승객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세심하게 도와드렸어요. 안나,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더 따뜻해진 것 같아. 동료들이 말하더군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거든요. 9년간 쌓인 냉정함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엄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 모르는 사람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곳이야. 엄마가 그런 곳이 정말 있을까? 라고 의심스러워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어요. 식당에서 박영호 씨가 서비스로 주셨던 그 참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한국이 제 마음의 목적지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가 꼭 다시 가고 싶은 곳, 그리고 그곳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한국의 따뜻함을 폴란드로 전하겠다. 그게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제가 승무원으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받은 그 배려와 존중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많지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는 흔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특별함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그때 만났던 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당신들의 따뜻함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한국은 이제 제 마음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한국의 따뜻한 배려 문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도 또 다른 진실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한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